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이번 강좌는 우리가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환경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 중에 하나인 이 에디트 컨트롤의 색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디트 컨트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에디트 컨트롤이고요. 보통 이제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로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지금 밑에 쪽에 보시면 그 파란색 배경에 회색으로 지금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기본 에디트 컨트롤인데 이런 기본 에디트 컨트롤의 색상을 바꿔서 이렇게 다른 색상에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나올 수 있게 에디트 컨트롤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좀 보시면 이제 제가 선택을 하면요. 지금 이렇게 커서가 그 캐럿이죠. 이게 에디트 컨트롤 캐럿이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에디트 컨트롤 이렇게 선택하면 어디에 캐럿이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캐럿이 있는 대신에 내가 이 에디트가 확실히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사용자한테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조그만 기능을 더 추가해서 색상도 바꾸고 사용자가 뭔가를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내가 이 에디트 컨트롤을 선택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기술을 추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에디트 컨트롤 다룰 거니까 도구 상자에서 에디트 컨트롤부터 먼저 넣어야 되겠죠? 에디트 컨트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에디트 컨트롤 추가하는데 에디트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면요. 아이디가 IDC 에디트 1이에요. 그럼 이 아이디는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이디는 굳이 바꾸지 않겠습니다. 바꾸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이제 한 개 뭐 바꾸는 거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여러 개를 이제 같이 쓰는 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할 때는 그냥 그 중에서 한 개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뭐 어차피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럼 한 개만 제가 먼저 가지고 설명하고 한 개만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개를 하는 걸 설명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아이디가 IDC 에디트 1이고요. 뭐 다른 걸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서 IDC 에디트 1로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이제 색상만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뭔가 글을 입력해봐야지 글자 색상도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과 동시에 여기 이제 글자가 나오도록 좀 테스트를 편하기 위해서 제가 강제로 글자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다른 데 넣을 필요 없고요. 이게 자기 그 대화 상자에 오셔서 대화 상자 클래스에 그 이니셜 다이얼로그 있죠. 이니셜 다이얼로그에서 저 에디트 컨트롤에 글을 쓰고 싶으면 set DLG 아이템 텍스트 해서 IDC 에디트 1 지금 우리가 IDC 에디트 1이라고 지금 컨트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IDC 에디트 1이라고 적으시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추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에디트 컨트롤이 그러니까 대화 상자가 시작하면서 IDC 언더바 에디트 1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 컨트롤에다가 set dlg 아이템 텍스트거든요. 대화 상자에 있는 아이템의 문 텍스트를 설정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 상자에 있는 IDC 에디트 1이라는 아이템을 찾아서 그저 컨트롤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라고 거기에 글자를 추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화 상자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제 버튼이나 뭐 에디트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대화 상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자 입장에서 아이템이 컨트롤인 거죠. 그래서 아이템이라고도 얘기하고 컨트롤이라고도 얘기하니까 양쪽 용어에 대해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빌드 중이고요. 실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라고 이제 에디트 컨트롤에 이렇게 나오고요. 뭐 당연히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에디트 컨트롤인 거 확실하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디트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배경이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그 텍스트의 배경도 흰색이고 색상은 검은색이고 글자의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 이제 이거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에디트 컨트롤 MFC에서는 에디트 컨트롤을 C 에디트라는 클래스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디트 컨트롤 쓸때 C 에디트라는 클래스가 MFC에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랑 매핑해서 쓰는데 그럼 여기서 색상을 바꾸는 함수가 있느냐 찾아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그 색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즈는 기본적으로 컨트롤들이 자기 색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 윈도우즈 자체에 있는 컨트롤들은 C로 만들어졌거든요. 클래스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한테 뭐 멤버가 있고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걔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색상을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화 상자가 해당 컨트롤을 그릴 때 너 색상이 색상을 바꾸는지에 대한 색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그 개발자한테 물어보고, 메시지를 줘서 물어보고, 개발자가 그 메시지에 응답을 하면 색깔을 바꿔주고요. 사용 개발자가 그 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 색상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로 그 색상을 바꾸는 것을 넣어놓고 색상을 넣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컨트롤이 자기가 그려질 때 사용자한테 물어보고, 개발자한테 물어보고, 메시지로 물어보고, 그 메시지에 응답을 하면 그 색상으로 그려주고, 응답을 하지 않으면 자기 기본 색깔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색상 바꿀 때는 컨트롤이 그려질 때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어떤 항목에다가 어떤 값을 바꾸면 이제 색상이 바뀌는지, 이런 규칙만 아시면 돼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요. WM CTL 컬러라는 그 메시지가 있고요. 이 WM CTL 컬러 메시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컨트롤이 새로 그려질 때, 에디트 컨트롤이든 뭐 버튼이든 컨트롤이 새로 그려질 때 컨트롤이 자기 색상을 바꿀 것인지 여부를 개발자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내 윈도우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WM CTL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WM CTL 컬러에서 내가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그 색상대로 색상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니까 이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처리기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가셔서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하시고요. 여기 대화상자 클래스 확인하시고 메시지 탭 눌러서 여기다가 WM-CTL 컬러라고 WM-CTL 컬러 컨트롤 컬러입니다. 컨트롤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요. WM 컨트롤 컬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on 컨트롤 컬러라고 함수가 추가가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와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 핸들러가 추가되었고요. 이 메시지가 WMCTL 컬러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쓰면 되는데, 이 함수의 형식이 뭐냐면 대화 상자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기본 컨트롤에만 적용이 되고요. 여기 넘어오는 것들이 이제 컨트롤의 종류, 여기 이제 컨트롤의 컬러 그 아이디인데, 이게 이제 컨트롤이니까 색상이 적용될 컨트롤에 대한 아이디가 아니고요. 컨트롤 타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리스트 박스냐, 뭐 에디트 컨트롤이냐, 버튼이냐, 거기에 대한 아이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컨트롤에 있는, 지금 우리 에디트 컨트롤에 ID C 언더바 에디트 1 이렇게 상수 줘놨잖아요. ID C 언더바 에디트 1 같은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컨트롤이다. 지금 그려지는 컨트롤에 색상이 적용될 컨트롤은 뭐 에디트 컨트롤이다, 아니면 버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컨트롤의 클래스, 그러니까 그룹에 대한 아이디가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건 지금은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인자에 넘어오는 PWND는 현재 변경될 그 컨트롤 있죠. 지금 우리는 에디트 컨트롤 바꿀 거니까 에디트 컨트롤의 주소가 넘어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핸들이 아니라 우리가 MFC에 쓰는 클래스로 넘어오기 때문에 임시 객체가 하나 넘어와요. 그 핸들이랑 연결돼서 임시 객체가 하나 넘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DC는 해당 컨트롤이 사용할 DC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 내가 어떤 색상을 변경하는 값을 넣으면 거기에 컨트롤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해당 컨트롤을 어떤 정보를 쓰면 되고, 컨트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C를 이용해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색상 정보를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해당 컨트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에디트 컨트롤을 다 뭐 여러 가지 만드는데 다른 것들 바뀌면 안 되고, 나는 IDC 언더바 에디트 1만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다 코드 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럼 다른 컨트롤에도 다 영향을 받으니까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컨트롤의 아이디가 IDC 에디트 1인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컨트롤 id라고 제가 변수를 하나 정할 거고요. 여기다가 함수 여기 지금 현재 색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현재 색상을 다시 그려지는, 그러니까 컨트롤에 대한 윈도우 핸들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pwnd 이용해서 C 윈도우 클래스의 멤버 함수 중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getDLG 컨트롤 i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뭐냐면요, 이 윈도우의 id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getDLG 컨트롤 id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자에 있는 컨트롤의 id를 얻는다라는 건데, 그럼 꼭 대화 상자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고요. 현재 이 윈도우에 부여된 id 값을 알려주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윈도우가 새로 그려지는 윈도우, 즉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의 id를 얻어와요. 그래서 얻어와서 내가 뭘 하냐면 조건문을 하나 걸었어요. 이 컨트롤의 id가 idc edit 1인지 먼저 물어봐요. 그죠? 나는 지금 idc edit 1만 바꾸고 싶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컨트롤 id에다가 idc edit 1이라고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 만약에 같지 않으면 그냥 기본 코드 동작하도록 하고, 만약에 id가 같다라면 내가 원하는 작업을 시키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작업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지금 원래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일단 바탕색은 그대로 두고요. 글자 색상만, 텍스트 색상만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다른 색깔로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DC에서, 이 DC가 지금 이 윈도우가 사용할 DC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뭘 쓸 거냐면, 화살표 해서 텍스트의 색상을 바꾸는 함수가 set text color라는 함수가 있어요. set text color 이렇게 쓰시고요. RGB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0,0,255 이렇게 되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RGB에서 B값만 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글자 쓰는 거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색상을 DC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냥 이 DC에다가 텍스트 색상을 파란색으로 쓰겠다라고 하고 끝내버리면 이 정보가 DC에 그대로 설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색상을 텍스트 색상을 뭐로 쓰겠다고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색상 값이 전달되어서 그리는 컨트롤이 이 색상으로 텍스트를 그려줍니다. 따라서 지금 요렇게만 하시고요. 딴 거 아무것도 안 바꾸고 요렇게만 하시고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면요, 아까는 텍스트가 검은색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파란색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만 해도 간단하게 이제 그 에디트 컨트롤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배경색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텍스트의 뒷배경색을 바꾸는 함수는 똑같죠. 여기 이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set bk 컬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꼭 문자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도트 속성이나 아니면 패턴 브러쉬 쪽에서도 배경색을 쓰거든요. 그래서 배경색은 문자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도형 함수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러쉬 쪽에도 적용되고 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라는 이름을 빠지고 그냥 배경 색상을 바꾼다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상은 RGB에서 아까처럼 좀 어두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0,0,100 이렇게 해줘볼게요. 이렇게 하면 배경이 어둡고 그다음 0,0,100이고 색깔은 255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밝게 제가 밝은 하늘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글자의 색상은 어두운 파란색이 될 거고요. 너무 어두운가요? 예, 어두운 파란색이 될 거고 글자 색은 그 하늘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의 배경색은 파란색으로 나왔고요. 글자는 하늘색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글자를 출력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지금 흰색으로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흰색으로 나오냐면 이 리턴 값으로 넘어가는 이 블러시 핸들 값이 지금 검은색이라서 흰색이라서 흰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색깔을 다른 색깔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배경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리턴 값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블러쉬를 만들어서, 색상의 블러쉬를 만들어서 반환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 배경색이랑 그 윈도우 배경색이 같아야 될 테니까 색깔을 이걸로 하는 브러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서 지역 변수를 만들면 안 돼요. 지역 변수를 만들면 걔가 가져가서 계속 쓰려고 할 텐데 지역 변수는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마시고 멤버 변수를 만들어서
그 핸들을 직접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쓰는 것이 핸들 값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러쉬를 MFC에서는 C 블러쉬 객체를 쓰는데 C 블러쉬 클래스를 쓰지 않고 그냥 우리 윈32에서 하는 그 H 블러쉬 타입으로 그냥 바로 만들도록 할게요. 어차피 블러쉬를 만드는 거는 간단한 작업이라서 예, 뭐 굳이 클래스를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프라이빗 멤버로 H 블러쉬 타입으로, 그래서 제가 그 MFC 하기 전에 윈32 하라고 하는 게 어차피 윈도우즈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건 다 C기 때문에 윈30으로 윈3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C 블러쉬 안 쓰고 바로 그 H 블러쉬 핸들 타입으로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윈32를 MFC를 하더라도 윈32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에디트 블러쉬라고 이름을 하나 정했고요. 그 에디트 블러쉬라고 하나 정했고, 이 에디트 블러쉬를 이제 블러쉬의 배경색으로 쓸 에디트 BK 블러쉬라고 할까요? 에디트 BK 블러쉬라고 제가 변수를 하나 정했고요. 이 핸들은 어디서 만들 거냐면 대화 상자가 만들어지는 이 이니셜 다이얼로그 있죠? 여기서 지울게요.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솔리드 블러쉬가 있는데 걔는 원래 DC 쪽이라서 여기다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크리에이트 솔리드 블러쉬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MFC 계열에도 크리에이트 솔리드 블러쉬라는 함수가 있고요. API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인자로 구분되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RGB로 255 0,0,128이죠. 어두운 파란색으로 배경을 쓸 건데 이래도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이제 보통 개발자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찍어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함수는 MFC가 제공하는 멤버 함수가 아닌 API 함수를 직접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네임스페이스 앞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 글로벌 함수, 그러니까 일반 API 함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API 함수를 윈32 API 함수를 바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에러 안 납니다. 왜냐면 이 멤버 함수는 CDC 클래스의 멤버이기 때문에 지금 C 윈도우에서 멤버일 리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 관습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API 함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적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들어진 핸들은 또 언젠가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니셜 다이얼로그의 반대로 쓰는 메시지가 저희가 쓰는 게 대화상자 확인하시고요. 먼저 클래스 메시지에 가서 wm destroy, 그죠? 윈도우가 파괴되기 직전에 들어오는 메시지인 wm destroy 메시지를 추가를 하세요. 추가를 하시고 여기서 close delete 블러쉬 이렇게 안 쓰고요. close handle 해서 우리가 쓴 딜리트 오브젝트죠. 딜리트 오브젝트 해서 우리가 만든 핸들인 mh 블러쉬 bk 블러쉬죠. 에디트 bk 블러쉬 이 함수를 이걸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블러쉬 객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잘 실수하셔서 여기다가 계속 만드시면 누적되면 시스템 GDI와 관련된 시스템 리소스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결국은 운영체제가 먹통되거든요. 먹통되니까 여기서 계속 크리에이트 솔리드 블러쉬 잘못 써버리시면, 여기서 잘못 쓰시면 해제를 못 시켜서 결국은 문제가 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운영체제가 빨리 안 죽거든요. 한 3시간, 또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틀 뒤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디버깅 하기도 힘들고 왜 죽는지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블러쉬를 컨트롤에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메시지 안에서 만들지 마시고요. 이니셜 다이얼로그에서 쓸 블러쉬를 이렇게 만드시고 자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윈도우가 종료되는 디스트로이에서 삭제하는 코드를 넣으신 뒤에 이 색상, 이 블러쉬 있죠. 이 블러쉬를 여기 에디트 1인 경우에만 리턴해서 반환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에디트 1인 컨트롤의 에디트 1인 경우에 전경색을 하늘색으로 하고 텍스트의 배경색은 그 어두운 파란색으로 하고, 이 IDC 에디트 1이라는 컨트롤의 배경 색상, 그죠? 컨트롤 배경 색상은 이 블러쉬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블러쉬도 똑같이 0,0,128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시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는
텍스트 뒷배경만 그 파란색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에디트 컨트롤 전체가 이제 다 파란색으로 나왔죠. 이렇게 나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컨트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어떤 컨트롤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나오게 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코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컨트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색상 바꾸는 건 이 코드가 다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가 다고요. 나머지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브러쉬 만드는 코드 있죠. 그러니까 여기 크리에이트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딜리트 하는 코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바꾸는 코드는 이게 답니다. 별거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원래 이제 색깔 하나 바꾸고 나오면 점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코드가 점점 복잡해지고요. 그 고객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아, 색깔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구나 알고 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점점 복잡해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복잡해지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예가 색깔을 바꿔놨더니 너무 알록달록해서 지금 내가 편집하는 것에 대한 색상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 수가 없다. 그걸 확실하게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이제 요구사항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작할 때 보였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한 것만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이렇게 이제 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디트 컨트롤 여러 개 만들게요.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에디트 컨트롤의 아이디가 idc 언더바 에디트 1이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 개 만든다고 가정하면 아이디가 계속 달라지기는 하겠죠.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는 이제 값을 넣거나 뺄 때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컨트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다 연속된 번호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컨트롤 아이디를 따로 안 바꾸고요. 저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컨트롤 복사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요. 물론 에디트 컨트롤 그냥 추가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는 계속 아까 얘는 1이었고 얘는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를 하시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복사하시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건데 단축키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 다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또 복사가 되죠. 그래서 총 6개의 컨트롤을 만들었고 이 컨트롤들은 전부 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디가 보시면 알겠지만 IDC 1이죠. 에디트 1, 2, 3 보시죠. 3, 4, 5, 6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소스 H에 뭐 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리소스 H에 그 이름들이 상수값으로 샵디파인 다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닫히거든요. 닫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솔루션 탐색해 보시면 resource.h라는 헤더 파일이 있거든요. 이 헤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이제 이 리소스 열리면 이거 닫겠냐고 물어보는 게 이 리소스 파일 닫겠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yes 누르시면 방금 작업하던 그 리소스 대화 상자 있죠. 그 탭이 닫힙니다. 닫히고 resource.h가 열렸는데 여기 보시면 IDC 에디트 1부터 6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번호가 1000번부터 1001번, 1002번, 1003번, 1004번, 1005번 이렇게 이쁘게 잘 정리되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컨트롤 중간에 지우고 뭐 딴 거 하다가 또 집어넣고 하다 보면 번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번호가 막 끼어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이 번호를 다 자기가 직접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번호대를 완전히 다른 번호대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컨트롤이랑 막 중복된 아이디 쓰시면 안 되고요. 얘들만 값이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전 일치하면 안 되거든요. 일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다른 값으로 순차적으로 자기가 나열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번이 아니라 2000번, 2001번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대신 위에서부터 정렬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기가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건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걸 닫으셔야 돼요. 리소스.h를 안 닫으면 아까 리소스 편집기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닫아주시고요. 닫고 리소스 뷰에 다시 가셔서 요 리소스 뷰에 에디트 다이얼로그 요거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 다시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컨트롤 추가했을 때 이렇게 아이디 추가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리소스 아이디의 그 상수값으로 샵 디파인이 자동으로 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아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디까지 순차적으로 1000번, 1001번, 1002번, 1003번, 1004번, 1005번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컨트롤들한테 값을 아까 다 한번 아까 제가 IDC 에디트 1에다가 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이 6개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멘트를 다 쓰고 싶으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번호가 순차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죠. 이 번호부터 일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걸 6줄을 적는 게 아니고요. 그죠? 적는 게 아니라 id가 이제 상수라는 걸 아실 테니까 여기다가 여기부터 들어갈 때까지 그죠? i 플러스에서 이것을 포문을 돌리면 되죠. 돌리는데 그럼 idc 에디트 1에다가 전부 다 들어갈 테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i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게 여기 컨트롤 상수에다 왜 더하기 i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그럴 가능하겠어요? 얘가 1000번인데 그 다음은 1001번, 1002번, 1003번 이렇게 올라가니까 번호가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 멘트들이 전부 다 포문 돌면서 각 컨트롤에 다 저장이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는 에디트 컨트롤 여기 첫 번째 거에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 들어갔죠. 왜냐면 얘가 포문을 돌면서 1000번, 1001번, 1002번, 1003번, 1004번, 1005번 이렇게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값이 다 들어가면서 그 문자열이 다 저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여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6개를 다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6개를 다 이거 엔드에서 6개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위를 줘서 어차피 이것도 범위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에디트 1보다 같거나 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엔드 논리 곱을 하셔서 여기다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6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에디트 컨트롤 IDC 에디트 1부터 시작해서 IDC 에디트 6까지 값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사이 범위에 있는 에디트 컨트롤만 이 색상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 안 들어가 있으면 해당 컨트롤은 에디트 컨트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색깔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예시로 이렇게 에디트 컨트롤 하나 만들어서 걔는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똑같습니다. 이거 복사했어요. 한번 붙여넣기 하시고 옮겨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갖다 놓고 얘도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장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저장하시고 얘 보시면 얘는 안 바뀌었죠. 얘는 안 바뀌었습니다. 여기만 바뀐 거죠. 지금 여기도 똑같이 글자 써집니다.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디트 컨트롤만 바뀐 거지 안 바뀐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디를 모든 에디트 컨트롤에 적용한 게 아니라 지금 요 아이디를 가진 거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만 적용됐고요. 지금 색깔들이 너무 밝아서 사실 누가 선택되는지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늘색에서 그냥 파란색으로 밝은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예제에서 회색으로 했는데 이거 너무 안 보이네요. 그죠? 너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하늘색이긴 한데 회색은 좀 그렇더라고요. 하늘색이긴 한데 좀 어두운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그것도 밝으려나요? 조금만 더 어둡게 할게요. 생각보다 색깔이 밝네요. 네, 요렇게 이제 색깔이 들어갔고요. 저는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이걸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하면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제 화려해지다 보면 사용자가 어디를 지금 선택했는지 자기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에디트 컨트롤이 많으면.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어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커스라는 지금 이렇게 이 캐럿이죠. 그 키가 입력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떠 있는 요 바가를 캐럿이라고 부르고요. 이 캐럿을 있는 윈도우가 포커스를 가진 윈도우예요. 즉 포커스라는 게 키보드 입력을 받는 그 기준이 되는 윈도우가 가지는 게 포커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키보드 입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포커스고요. 이 포커스를 가진 그 윈도우가 캐럿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캐럿을 가지고 있는지, 즉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포커스를 가진 윈도우한테만 색깔을 좀 더 밝게 주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윈도우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일단 어떤 윈도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current cs 포커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current focus 그리고 API 함수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get focus라고 해서 for cs 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왜냐면 C 윈도우에 똑같이 멤버로 get focus라는 멤버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API를 안 찍어주시면 C 윈도우 값이 반환이 돼요. C 윈도우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근데
그 윈도우가 핸들은 서로 같아도 보통 이제 윈도우 기본 메시지에서 들어오는 값들은 그 상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핸들로 되어 있거든요. 핸들로 되어 있는데 그걸 MFC 객체로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주로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 포커스나 이런 것들이 발환해주는 그 핸들 값은 C 윈도우 포인터 클래스 값들은 다 임시 객체예요. 그래서 두 클래스가 핸들은 같은데 그 객체의 주소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체끼리 비교하면 그 객체가 같은 핸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체의 주소가 달라서 서로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MFC 객체를 쓸 때 비교할 때는 객체의 주소가 같은지를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둘 다 임시 객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들 값을 갖고 비교를 해야지 둘이 같은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객체로 받아서 임시 객체를 받아서 다시 핸들 값을 얻는 것보다 비교하는 것보다 아예 얻을 때부터 객체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들 값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HWND가 C 윈도우의 핸들 값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윈도우의 기본 핸들 값으로 그냥 API 함수 써서 현재 포커스를 가진 윈도우 핸들 값을 달라라고 그냥 핸들 값을 바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받아서 이 핸들 값이 현재 이 컨트롤 있죠. 이 우리 좀 그리는 컨트롤이랑 비교해서 두 개의 컨트롤이 핸들 값이 같으면 이 컨트롤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색깔을 더 밝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문을 하나 걸어서요. 현재 우리가 받은 이 포커스, 현재 우리가 얻은 포커스로 함수로 얻은 포커스 함수로 얻은 핸들 값이 현재 그 이 PW 이것도 임시 객체예요. 이게 임시 객체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겟포커스 이제 C윈도우 계열의 겟포커스로 받은 그 포인터랑 얘랑 비교하면 주소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여기에 있는 그 MHWND 그 핸들, 그러니까 이 컨트롤, 그러니까 임시 객체에 연결되어 있는 핸들 값이 있거든요. HWND 핸들 값을 얘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같으면 현재 이 새로 그리고자 하는 현재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다시 그리고자 하는 그 컨트롤의 핸들 값이 서로 같은지를 비교했는데 포커스랑 같다라고 하면 현재 이 컨트롤이 포커스를 가진 컨트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디트 컨트롤이면 포커스를 가진 컨트롤이 캐럿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더 밝은 색깔로 그리라고 색깔 좀 더 밝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 컬러를 이렇게 고정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포커스를 안 가진 상태라면, 그죠? 포커스를 가진 상태라면, 이제 얘가 어두운 거군요. 그죠? 하고, 만약 포커스를 가졌다면 밝은 색으로. 내가 이제 포커스를 가진 윈도우가 누군지를 물어보고, 그죠? 그 윈도우가 현재 다시 그리고자 하는 윈도우의 핸들이랑 비교했는데, 둘이 같다면, 현재 이 그리고자 하는 이 윈도우가 포커스를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좀 더 밝은 색 텍스트를 쓰라고 한 거고 아니면 어두운 색 텍스트를 쓰라고 한 겁니다. 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뭐가 한번 보여드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보시면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포커스가 된 그러니까 밝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선택하면 얘도 밝아졌어요. 얘는 어둡지 않아요. 또 밝아졌어요. 왜 이러냐면 내가 이것을 이제 WM 페인트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넣었다 빼면요. 포커스를 가진 것만 밝은 색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포커스를 잃는다고 윈도우가 다시 그려지는 않거든요. 물론 다시 그리는 것도 있는데 안 그리는 컨트롤들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에디트 컨트롤이 포커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두워져야 되는데 포커스를 잃었다고 해서 자기 색상을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다시 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전 색깔이 남아있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WM 페인트를 이렇게 발생시켜 보면 다시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특정 에디트 컨트롤이 포커스를 가지게 되면 그죠. 포커스를 가지게 되면 이 포커스를 잃은 컨트롤이 있겠죠. 킬 포커스 된 그 컨트롤을 내가 이제 색상을 어둡게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그 셋 포커스, 킬 포커스 메시지를 잡아서 처리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간단한 방법을 그냥 하나 소개한다면 뭐 이제 킬 포커스 했다가 무조건 색상을 다 빼는 게 뭐 그 방법도 있고요. 일단 간단한 방법도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메시지를 더 쓰지 마시고요. 헤더 파일에 가서 여기다가 현재 내가 포커스를 가진 윈도우 핸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올드 포커스. 예, 포커스 여기다 초기 값을 널로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드 포커스라는 그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널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널로 초기화를 했고요. 이 올드 포커스를 그 값이 들어 있으니까 내가 뭘 하냐면 여기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뭘 체크할 거냐면 여기가 색상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if문 하나 줘가지고요. 이 올드 포커스랑 그 같지 않은지를 비교할 겁니다. 현재 이 커런트 포커스랑. 그러니까 현재 이 내가 이전에 사용하던 포커스랑 그 포커스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전에 그렸던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 윈도우가 핸들이 포커스 현재 거랑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값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제가 코드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여기 밑에다가 같지 않으면 커런트 포커스를 이렇게 대입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포커스가 바뀌었는지 핸들 값을 계속 내가 관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리면서 내가 이 포커스가 다르면 그 들어와서 뭘 할 거냐면 포커스를 다시 갱신을 해줄 거. 올드 포커스 값을 갱신해 줄 거예요. 갱신해 주면서 뭘 하냐면 그 포커스가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nvalidate rect라는 그 API 함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현재 그 올드 포커스의 값이 전체 영역, 그 윈도우 전체 영역을 갱신할 거라는 거고 백그라운드까지 갱신해 달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MH 올드 포커스 처음 초기 값이 뭐예요? 널로 줘놨잖아요. 널을 때는 핸들이 없다는 건데 널인 상태에도 인밸리데이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인밸리데이트에서 여기 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뭐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냐면 if문 하나 걸어서 여기다가 not equal 널인 경우에만 올드 포커스 값이 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금 이제 그 이전 그 이 핸들에 해당하는 그 윈도우를 화면 갱신을 해달라고 이제 보내는 거고요. 만약에 널이면 할 필요 없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현재 포커스를 가진 윈도우로 올드 포커스를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다른 윈도우 다른 그 에디트 컨트롤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이전에 선택되었던 그 에디트 컨트롤에다가 그 주소를 지금 우리가 MH 올드 포커스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윈도우로 포커스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를 이제 가진 윈도우한테 포커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화면을 갱신하라고 그 WM 페인트를 발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안 지워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갱신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로 지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해서 안 지워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개만 유지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아까는 이렇게 됐는데 안 지워져서 계속 남아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제로 집어넣으면 뺐다 넣었다 하면 다시 이게 어두워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 이전 윈도우 있죠. 포커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전에 그렸던 윈도우에 대한 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선택한 컨트롤에 대한 그 포커스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커스를 잃은 컨트롤은 다시 어둡게 자기 기본 색상이 나오도록 그렇게 WM 페인트 메시지를 쏠 수 있도록 invalidate rect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set 포커스, kill 포커스 메시지가 컨트롤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체에서 잡아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가는데 제가 왜 그 방법을 설명하지 않냐면 제가 이렇게 강좌를 한번 하고요. 이걸 이제 에디트 컨트롤을 좀 이제 복합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그냥 컨트롤을 그룹 지어서 쓸 때는 편한데 이제 컨트롤 개개적으로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넣으면 컨트롤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인터페이스에서 관리가 안 돼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컨트롤 개개별로 그죠 MFC 클래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개개별로 이제 그런 색상을 좀 더 다양하고 특성화 있게 특징적으로 쓸 수 있게 제가 클래스화하는 작업도 하나 강좌를 또 추가를 할 거거든요. 할 거기 때문에 이번 강좌는 이 패턴으로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트 컨트롤에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만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뭐 코드가 몇 줄 안 돼서 사실 뭐 금방
금방 작업할 수 있는 건데 이 작업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요 핸들 있죠. 관리하는 것만 이게 핸들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서만 핸들 안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